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바뀌면 경제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행정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국민의 삶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의와 평등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소위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산업화 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발상을 바꿔보십시다. 경험과 경륜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발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경험과 경륜이 안정적으로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와 평등을 주장한 사람들도 이제 다 거의 완벽한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주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정경유착과 그리고 비정상적인 비글로벌적인 그런 기준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또 나라를 튼튼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새로운 사람들이 서툴게 정치가 얼마나 복잡다단하는 건데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렇게 실력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왜 정치권에 들어오겠어? 욕먹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왜 그 부류에 들어가려고 하겠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보십시다. 전문가들이 그저 많이 알고 있다고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발상 바꿉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행정부처와 그리고 행정부처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따져들 때 행정부처는 바로 그 전문가들이 질의응답에 감시에 견제에 이겨내기 위해서도 더 꼼꼼하게, 더 투명하게,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수준 높게 국정 운영을 준비하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견제와 비판이 과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도 자료 요청한 것만으로도 그 자료를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행정부처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국가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고 허투루 쓸 수가 없게 만드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전문가 그룹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거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순전히 과거 것만 그 잘 자료만 떠들러 보면 얼마든지 나오는 그 과거 것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봐서 그걸 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정치를 하고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말로 하는 말쟁이들의 정치를 이 전문가들이 대거 들어와서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제대로 정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감시를 한다고 한다면 말쟁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마하지 말하게도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이제 출마를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그러한 말로 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외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외교부를 긴장시키고 청와대에 외교안보실을 긴장시켜서 제대로 된 대미 정책, 대일 정책,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 대아프리카 정책, 대동남아시아 정책, 대유럽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외교관들이 절대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정말 교민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을 섬길 줄 알게 만드는 것 절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를 해본 외교관들과 국제정책을 전공해본 그러한 전문가들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일상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전기가, 컴퓨터가,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발명이 되고 나서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뀔 것에 대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국회에 이러한 과학자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비판하고 감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행정부처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한다면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주먹구구를 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장사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탓으로 다 몰고 하는 그러한 경제 비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실제로 거시 미시 정책과 금융정책과 세계 경제 흐름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이 정부를 견제를 했을 때 감히 정부가 그저 모든 국정을 기획한다고 하는 그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기들의 스스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 공무원들이 이 민간 경제를 갖다가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경제 지식과 상식과 관심 정도는 정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감히 민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쉽게 통제하려거나 규제하려고 하거나 서민들의 경제를 그렇게 팽개치고 맘대로 자기들 맘대로 세금 더 많이 걷고 싶으면 더 걷고 뿌리고 싶으면 맘대로 뿌리고 정권에 따라서 언제는 이거 안 된다 그랬다가 언제는 그것이 최고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많습니다.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정책, 노동에 대한 정책, 조세에 대한 정책, 그리고 아까 국가 재정에 대한 정책, 정부 조직의 개편에 대한 정책 다룰 게 많습니다. 교육 분야는 또 얼마나 다룰 것이 많습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들어와 갖고 행정부처하고 토론을 하고 했을 때 행정부처가 긴장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하자면 외부의 많은 변화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지금은 워낙 국회가 약하기 때문에 국회 정도는 자기들 얼마든지 통제하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들어오는 국회로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만큼 젊은이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대, 30대, 40대가 한 180명, 되면 60명입니다. 그래도 120명은 50대에서 60대, 70대, 80대까지 해도 120명을 그분들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경험과 경륜을 쌓게 하기도 해야 되고, 또 미래 세대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불만도 얘기해야 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도 얘기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법률에 반영시키고 규제를 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젊은 세력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는
운동권 출신들과 변호사들과 고시파들과 학자들과 지방자치 하던 사람들로 구성돼 갖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여러 분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입장과 처지와 형편을 대변을 하는 국회가 그게 바로 대의제고 그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의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과 이 다양한 분야와 젊은 세력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발상의 전환,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주체가 돼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의 행복할 수 있고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21대 때 한번 완전히 판을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물갈이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판을 갈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변합니다. 정치 변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